안녕하세요, 오승연입니다. 소리샵 튜브 브랜드 탐구. 오늘은 저 유럽으로 가볼게요. 시스템 오디오. 덴마크 시스템 오디오, 스칸디나비아까지 품고 북유럽의 어떤 가구의 감성과 북유럽 또 덴마크 사운드, 이 두 개를 잘 결합시킨 아주 독보적인 브랜드죠. 시스템 오디오에 대해서 살펴보던 날입니다. 네, 시스템 오디오는 84년에 생긴 회사죠. 80년대. 덴마크 오디오, 데니시 오디오 100년사 이런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쭉 워낙에 덴마크처럼 스피커든 앰프든 덴마크가 그런 오디오 제작 인프라가 쌓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여튼 발트에 있는 딱 여러 문화들이 집결되는 딱 요충지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런 음향 기기에 대한 그런 연구 시설이 많았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결합이 돼서 덴마크가 유독 그런 오디오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지만, 여하튼 그런 유수의 100년을 넘긴 이런 브랜드들이 많은 그런 속에서 80년대에 그 수많은 선배들 사이를 뚫고 이렇게 올라온 시스템 오디오가 생각했던 건 그 전에 덴마크 오디오들하고는 뭔가 또 차별화도 시켜야 되고, 또 그 전통도 당연히 원래 인프라를 담고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또 이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약간은 후발주자, 덴마크의 후발주자 스피커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설립자인 올레 위트호프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죠. 두 가지예요. 딱 현장음, 보통 우리 하이엔드 오디오들의 설립자들이 대부분 표방하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장음, 라이브와 같은 음을 재생하는 거, 생생한 음을 재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사운드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가구와 같은 어떤 친근한 이렇게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현장음과 하이엔드적이지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이런 외모가 아닌 일상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처럼 같이 묻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된 그런 스피커를 구상해냈던 게 바로 시스템 오디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처음 본 게 2000년 초반,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어요. 소리샵이 제일 먼저 수입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모델들을 계속 선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원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로 이 회사 스피커를 처음에 보고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설립자인 올레 위트호프가 표방했던 이 회사의 2대 주류하고 딱 일치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유닛을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정도를 쭉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SA7000, SA7K라는 모델이었고, 그거에 딱 북쉘프형 스탠드 거치형인 2K가 있었죠. SA2K, SA2000. 이 두 모델이 굉장히, 특히 SA20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시점에 굉장히 잘 맞는 포맷을 하고 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쁘게 생겼었어요. 이 두 스피커도 어디서 좀 보이면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제가 좀 가까이 두고 오래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여하튼 유닛들이 덴마크라는 위치의 장점, 유닛 생산의 세계 최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스캔스픽 유닛을 대량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소용도리 유닛 있죠, 이 미드베이스에.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트위터가 놀라웠어요. 보통 이제 트위터 유닛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면 보통 다인 오디오의 에소타, 또 하여튼 몇 개 이렇게 그건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덴마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캔스픽의 리블레이터라는 트위터인데, 이거를 붙이고 있었어요. 이 2000년산, 2000에서 2002년 정도에 들어왔던 시스템 오디오 SA7K, 7K, 2K, 놀라운 그런 유닛들. 하여튼 그런 거를 특히 7K가 그걸 달고 있어서 2K는 유닛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명 유닛을 붙이고 있는, 하지만 디자인은 매우 심플했던, 아주 슬림하고 반듯하게 내려온, 다른 스피커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뒷면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그 슬로프를 지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얇게 있고서 이렇게 생긴 그 플랜스가 있는 이런 구조가 조금 독특했다는 정도.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케아를 알기 이전의 얘기지만 이케아 가구 같은, 그 스칸디나비아 가구 같은 그런 외모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당시의 저기로는 좀 굉장히 특이하기도 했고,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이렇게 생기게 유발시켰던 그런 디자인들이었고, 여하튼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그 시스템 오디오의 어떤 그 사운드 시그너처자 제품 시그너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시스템 오디오의 제품의 이제 여러 특징 중에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최근 제품을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생산이 중단된, 지속 생산하는 제품 외에도 생산 중단된 제품까지 이렇게 쭉 제품을 세어 보니까 약 160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하는 제품까지 하면 글쎄요, 한 200종이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84년에 생겨서 지금 약 40년째가 돼가는데 그 사이에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든 스피커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여하튼 이런 시스템 오디오의 조류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품의 이제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해야 되겠죠. 사운드 정책은 이 굉장히 와이드 광대역과 아주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내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가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처럼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 가구 같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너무 이렇게 아마 미국계 하이엔드에 대한 약간은 반발심 같은 거 8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뭐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막 오디오를 모시고 듣지 말고 그냥 가구처럼 뒷벽에도 거의 붙여서 들을 수도 있게 사운드 자체를 그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게 설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제품의 조류지만 최근의 시스템 오디오 제품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와이어에서 와이어 버전을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액티브 버전이 되면서 케이블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무선으로 재생을 하는 스피커 케이블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래 있는 와이어 버전도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개조를 해주는, 개조라기보다 그렇게 뭐 트랜스폼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런 트랜스폼 서비스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스템 오디오를 대표하는,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회사의 대표 제품들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시작은 시스템 2라는 그런 스피커로 그냥 간단한 북쉘프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0년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SA2K, 7K 같은 아주 하이엔드적인 성향의 그런 명 유닛을 붙이고 아주 고강도 하지만 심플하게 생긴 인클로저 내에 수납을 한 그런 SA 시리즈들을 제작을 해냈고, SA 시리즈라기보다 이제 그게 K 시리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 오디오의 약자가 그냥 SA라서 이 제품명에 그게 붙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시스템 오디오가 그 하이엔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스피커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거의 전무후무했던 어떤 시도이자 꽤 큰 성과를 냈던,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시스템 오디오에 많은 사운드적 제품의 어떤 개발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그게 대략 2010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횟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판디온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 여러 오디오파일들한테 오픈을 시키고 공유를 해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스피커를 제안을 해달라,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전부 하나로 총괄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최대한의 그 모든 대부분의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판디온 50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때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었었던, 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본인들의 생산 시설에서 그냥 그대로 그 자사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수용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제작자인 올레 위트호프라는 분이 뭐 하이엔드 대표자들, 그 설립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굉장히 고집스러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오차를 허용하지 않고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다, 뭐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판디온 50 같은 제품을 그렇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제가 그 스피커를 제가 운영하는 어떤 그 음악 감상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꽤 넓은 홀에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시청을 연속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앰프가 바로 벨칸토 MCI였고 블랙 시리즈죠. 이 스피커 소리가 대단했었어요. 지금도 그 스피커가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스피커야말로 어디서 좀 봤으면 제가 제 시청실에 갖다 놓고 좀 들여놓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스피커였고요. 역시 포맷은 굉장히 슬림하고 유닛이 위에만 이렇게 위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의 특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의견들을 그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최종 출력물까지, 최종 완성까지 이렇게 구현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단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다는 게 그게 좀 어려웠겠죠. 하여튼 그거를, 그런 어떤 좀 전무후무한 그런 특유의 모집 컨셉의 스피커를 만들어낸 결실로서 만든 판디온 50, 이것도 굉장히 걸작품이었고요. 스피커사의 어떤 빛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많은 화제를 모았던 제품이 바로 레전드죠. 레전드도 이제 톨보이는 이제 숫자가 2개고, 이제 북셰프들은 이제 5, 6, 7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4, 5, 6으로 가고, 이제 위에 제품, 저기 톨보이들은 40, 50, 60 뭐 이렇게 가는, 70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 제품들이 사실상 지금 그 시스템 오디오의 주력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 제품들의 특징은 과거 제품들하고 좀 다르게 여전히 슬림하게 만든 거는 유사하지만, 굉장히 좀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톨보이들은 아래쪽 플린스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육중하게 만들었고, 그런 디자인답게 유닛들도 대단히 단단한 서라운드나 그런 유닛 재질, 콘 재질로 만들었고, 그래서 소리 자체를 들어보면 굉장히 육중하고 다이나믹이 뛰어난, 특히 이 전후 진폭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소리 듣기에는 굉장히 아주 최적의 그런 사운드로 만들어진 그런 시리즈들이 지금 레전드 시리즈입니다. 5 같은 모델 아주 베스트셀러였고요. 그것도 이제 0.2가 붙은 그런 새 버전들로 이제 다 업데이트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작소나 에어 같은 이런 좀 퍼블릭한 제품 라인업도 있지만, 그 지금 말한 이런 그 레전드 같은 제품들은 이제 실버백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그게 가장 큰 시스템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실버백은 뒤쪽을 이제 실버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의미이긴 한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 액티브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앰프가 수납이 되고 와이어리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액티브 시스템을 전부 이제 실버백이라고 하는데, 제품 전체를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로 이제 그 트랜스폼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신제품들은 아마 대부분 그냥 처음부터 액티브로 이제 출시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다이나믹 특성이 뛰어나고, 그런 그 원래 전통의 시스템 오디오의 어떤 사운드, 광대역의 가구 같은 디자인의 어떤 자연스럽고 라이브한 사운드, 이걸 내기 위한 자사가 설정한 앰프, 그런 것도 뭐 이 올레 위트호프 같은 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앰프 쓰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액티브로 쓰게 만든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덴마크의 80년대 어떤 획을 걷던, 그래서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낸, 데니시 오디오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낸 시스템 오디오, 너무 하이엔드적이거나 압도하는 그런 하이엔드가 아닌 가구와 같은, 여전히 북유럽 스타일을 지향한, 하지만 하이엔드 스타일을 그 실제 현장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시스템 오디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